지난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은 4,400만 명의 평화를 무참히 짓밟으면서 서방화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끊임없는 위험이며 안전하지도 발전적이지도 않고 국가 존재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 전쟁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이 전쟁, 푸틴의 진짜 전쟁 목표는 무엇이고요? 왜 일으켰으며 탈출구가 과연 있을까요? BBC에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푸틴의 이번 전쟁 목표와 그 방향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틴은 진정 무엇을 원할까요? 푸틴은 러시아 침공 초기에 자기들이 세운 목표가 빨리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갔죠. 침공이라고 할지 전쟁이라고 할지 그런 정의도 못 내리고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그런 명명하에 돌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푸틴이 이 전쟁을 러시아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는 것이었는데요. 세르게이 나르시킨 러시아 외무부 정보국장은 러시아의 미래와 국제관계에서의 위치가 위태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의 처음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재빨리 제압하고요. 서방과 가까운 현 정부를 축출해서 이 서방의 방어 동맹인 나토의 가입을 완전히 막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나토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나토는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 약자로요. 한국어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요. 1949년 당시에 이 냉전 체제였죠. 이 냉전 체제 하에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동구권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집단 방위 기구로서 이 기구에 가입된 회원국을 공격을 하면요. 전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를 하고 다 함께 보호한다는 취지의 그러한 조약기구인데요. 이 북대서양 조약을 미국 워싱턴에서 조인하고요. 미국, 캐나다와 유럽 10개국 등 12개국이 참가를 했고요. 2020년 현재 3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독립을 선언했었던 한때 러시아의 땅이었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는 것을 러시아가 매우 싫어했고요. 이를 계속 막고 있었는데 현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속 나토 가입을 시도를 하자 푸틴이 미리 공습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한테 발표하길 이번 특수군사작전의 목표는 크림반도 확변 이후에 8년 동안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해서 괴롭힘과 대량 학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하고 탈나치화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푸틴이 말하기를 우리의 계획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한테도 강제로 어떤 것도 강요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러시아는 나치도 없고 대량 학살도 없는 이 우크라이나의 수십 개의 마을과 도시에 잔인한 무력을 썼고요.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면서 이러한 만행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시켰습니다. 폭격은 계속되지만 4차 평화회담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는 더 이상 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시키지 않고 대신 중립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왜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이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자, 우크라이나에는 1991년에 독립한 이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점차 서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소련의 몰락을 이 역사적 러시아의 붕괴 이렇게 보고요.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푸틴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원래 한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는 진정한 국가의 전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부정하기도 했죠. 2013년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지도자 빅토르 야누코비치한테 유럽연합과의 협정에 서명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었고요. 결국 2014년 2월에 우크라이나인을 축출하는 그런 시위를 촉발하게 했죠. 이렇게 하여 러시아는 2014년부터 2022년 2월까지 8년 동안 끌어온 우크라이나 군과의 내전으로 14,000명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내전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싸운 이 친러시아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점령하고요. 크림반도 동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보복을 하죠. 그 후에 휴전이 있었고요. 2015년 민스크 평화협정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민스크 평화협정이 무엇이냐? 이게 뭐냐면요.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이 내전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서로 전쟁을 종료하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는 건데요. 1차 협정 체결 2주 만에 파결이 되고요. 2차마저도 파기가 되면서 이번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월 24일 그의 침공 직전에 이 평화협정을 파기하고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된 러시아의 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파견하면서 나토가
국가로서의 우리의 역사적인 미래를 위협한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토 국가들이 크림반도에 전쟁을 일으키기를 원한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러시아군이 현 위치에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휴전이 며칠 안에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측은 4차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포돌약은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완화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쟁 초기에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일부로 인정을 하고요. 분리주의자가 운영하는 이 동부의 독립을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은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EU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차지하려는 이 크림반도와 루안스크, 도네츠크의 미래는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양측이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처럼 우크라이나의 지도부를 축출하고 이 친러시아 정부로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될 때 적이 나를 1순위 표적으로 지목했고 우리 가족은 2순위 표적이라는 이런 경고를 받았다 말했었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이번에 젤란스키의 강한 리더십을 전 국민, 전 세계가 보았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를 지지하는 것을 푸틴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 분석회사인 알폴리틱과 타티아나 스타노바야는 푸틴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은 요구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유럽연합 회원국인 오스트리아나 스웨덴처럼 자체 육군과 해군을 갖춘 중립적이고 비무장화된 그러한 우크라이나를 바라기 때문인데, 자, 오스트리아는 중립국 맞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사실 비동맹국이고요. 둘 다 나토 가입 회원국들인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죠. 자, 모든 사람이 러시아의 협상을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현재 모양새가 머리에 총을 겨누고 계속 말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모스크바가 먼저 휴전을 선언해야 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범죄 전쟁이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